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는 게 낭비 아닌가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솔직히 아이들도 할머니 잔소리가 싫다고 해요. 너무 구식 사고방식이라 교육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충격받던 정자에게 민수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도 부족하고 집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이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남편 봉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시대가 바뀌었잖아. 정자는 남편마저 자식들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3시 서울 외곽 단독주택가에 자리한 차정자의 집 앞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74세 정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4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정자는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겼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마지막 음식 상차림을 점검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전, 나물, 갈비찜까지 며느리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첫째 아들 민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년과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 밝은 인사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혜진아, 오느라 고생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민수는 45세의 나이답지 않게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42세 혜진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16세 지연이와 13세 지훈이도 평소 봤던 모습과는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인사만 대충 하고는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손주들에게 자꾸 음식을 권했지만 아이들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죠. 혜진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민수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진이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충격적인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명절에 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간 착하다고 여겨왔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진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어서 아들 민수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큰 집에 사시는 게 낭비 아닌가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충격. 정자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민수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이들도 할머니 잔소리가 싫다고 해요. 너무 구식 사고방식이라 교육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충격. 정자는 손주들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은 좀 지루해요. 할머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 결정타는 민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도 부족하고 집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번째 충격. 정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남편 봉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시대가 바뀌었잖아. 정자는 남편마저 자식들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사면초가였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정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 앞에서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멸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짐짝 취급이라니. 정자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차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 봉구의 고른 숨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76세의 늙은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멸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짐짝 취급이라니. 정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옆에서 잠든 남편을 깨울까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24살의 젊은 신부였던 차정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자는 꿈이 많은 처녀였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봉구와 결혼하면서 모든 꿈을 접어야 했죠. 시댁의 기대는 오직 하나, 아들을 낳아대를 잇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희망찼었는데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봉구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둘만의 신혼생활은 달콤했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민수를 임신했을 때 정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출산 후에는 육아와 살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 봉구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육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저귀 값을 아끼기 위해 천기저귀를 빨았었고 아이들 옷은 모두 정자가 손바느질로 만들어 입혔어요. 자신은 몇 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정자는 몰래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봉구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더라. 딸아, 네가 너무 고생한다고. 정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당시 정자는 이 모든 고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의무라고 여겼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민수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정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추운 겨울에도 떨어지는 매출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터져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학비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간 고생한 덕분에 민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때 민수가 뭐라고 했더라.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라고.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정말 착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자에게 꽃다발까지 사왔었죠.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어제실 같은데. 민수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라고 하자 정자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깨서 보태줬어요. 20년간 모은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살림살이도 대부분 정자가 마련해줬죠.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욱 헌신적이었습니다. 혜진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 돌봄을 도맡았고 밤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모두 정자의 몫이었어요. 정자는 부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40년간 살아온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가족들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해줬어요. 혜진이 교사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이들 돌봄을 자처했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간병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주기도 했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습니다. 혜진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할 때마다 정자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이제는 스트레스이고 간섭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정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수의 태도였어요.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엄마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봉구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던 그였지만 오늘은 정자가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못 잤나? 당신은 잘 잤겠네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구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어제 일로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 당신도 애들 편을 들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면서요. 여보, 나는 그냥 뭐예요? 50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애들 편만 들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던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아니야, 여보. 나도 애들이 좀 심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뭐예요?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이 우리랑 다르잖아. 봉구의 말에 정자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움이 깊어졌어요. 당신도 결국 내 편이 아니네요. 그럼 나는 누구 편인가요?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자는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굽어진 어깨. 74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순간 정자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던 차정자는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자와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자식들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돌이켜보니 온전히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74년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24살의 정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의 정자는 꿈이 많은 처녀였죠. 그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정자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던 정자는 졸업 후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설계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봉구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작지만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작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정자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민수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정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임신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이 육아를 돕는다는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민수가 태어난 후 정자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24시간 아이를 돌보면서도 집안일을 모두 해내야 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정자 혼자 일어나 달래야 했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2년 후 둘째 민호까지 태어나자 정자의 고생은 배가 되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까지 도맡다 보니 정자는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끔 도와주러 오시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정자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따라 너무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지.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당시 정자는 이 모든 고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의무라고 여겼죠. 자신은 몇 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려고 애썼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특히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 가방과 학용품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정자는 남편 몰래 친정에 가서 어머니께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 학용품 살 돈이 좀 부족해서
그때 친정어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셨어요. 정자는 그 돈으로 민수에게 새 가방과 색연필, 공책을 사주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고마워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민수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정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리어카에 김밥과 음료수를 담고 대학교 앞으로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적으면 집에 가는 길이 막막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비가 와서 장사를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정자는 밤새 다른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봉투 작업, 부업 거리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4년간의 그런 고생 덕분에 민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일도 생생했어요. 그때 민수는 정자에게 꽃다발을 사왔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정자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수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죄송하지만 민수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조금씩 모은 적금이 있었거든요. 자신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도와줄게. 정자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2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 살림살이도 대부분 정자가 마련해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까지. 새 살림을 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자가 사줬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욱 헌신적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정자는 한 달간 며느리 집에서 살며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정자가 일어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혜진이가 교사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자 정자는 기꺼이 아이들 돌봄을 도맡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민수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모두 정자의 몫이었어요. 혜진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손주들 교육비가 부족할 때도 정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피아노 학원비, 지훈이 태권도 도장비. 혜진이 어머님, 죄송하지만이라고 말을 꺼내면 정자는 언제나 걱정 말아라고 답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전을 부치느라 기름에 데이기도 하고 나물을 무치느라 손이 아프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습니다.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을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많이 주려고 했어요. 지연이와 지훈이가 할머니 감사해요. 라며 안겨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정자는 자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자는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이런 배신이라니. 정자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추석 사건 이전까지 차정자는 자신이 정말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정자는 혜진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자는 절친한 친구 영희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72세의 영희는 정자와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식들 이야기에 한창이었어요. 정자야, 요즘 며느리들 정말 별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설거지 하나 안 도와줘. 아이고, 영희야. 우리 혜진이는 정말 착해. 항상 어머님 감사해요 하면서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정말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정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혜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혜진은 20년간 정자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공손했고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말이야,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면 항상 어머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면서 선물도 챙겨와. 카네이션도 직접 달아주고. 정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혜진은 매년 어버이날이면 빠짐없이 카네이션을 사와서 정자의 가슴에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정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곤 했죠. 세상에 정말 복받았네. 우리 며느리는 어버이날에 문자 한 통이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 혜진이는 아이들 때문에 바빠도 시어머니 생신만큼은 꼭 챙겨. 작년 생신 때도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면서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여왔다고. 정자의 기억 속 혜진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정자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같은 말을 자주 했죠. 아들 민수에 대한 정자의 자랑도 끝이 없었습니다. 45세가 된 지금까지도 정자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어요. 우리 민수는 바빠도 어머니 안부는 꼭 챙겨.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서 엄마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 효자네, 효자야. 그리고 큰일 있을 때는 꼭 달려와. 작년에 내가 감기 심하게 앓았을 때도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정자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정자가 아플 때마다 시간을 내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회사 일이 바빠도 어머니 일만큼은 우선시했죠. 무엇보다 정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16세 지연이와 13세 지훈이는 정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지난 여름 휴가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할머니, 또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기뻤습니다. 지연이, 지훈이가 할머니 집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 명절이면 할머니 윷놀이 해요. 하면서 먼저 윷을 가져와. 실제로 명절 때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서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정자는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혜진이 직장 때문에 바쁠 때는 정자가 기꺼이 손주들을 돌봤어요. 그런 정자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정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게 무슨 부탁이야. 당연히 봐줄게. 걱정 마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자는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자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간병하는 것도 기꺼이 했습니다. 할머니, 배 아파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할머니가 병원 데려갈게. 걱정 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혜진은 정자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가족이잖아. 정자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감사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자는 자신의 혜진이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정자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특히 손주들 교육비 문제는 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연이 피아노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죄송하지만 아이고,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해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기는 무슨. 우리 지연이 잘 되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정자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에서 돈을 빼왔어요. 지연이의 피아노 학원비뿐만 아니라 지훈이의 태권도 도장비까지 넉넉히 주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할머니 최고예요. 손주들이 그렇게 기뻐할 때마다 정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혜진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까지. 명절 당일 가족들이 모이면 정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올해도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동그랑땡 최고예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가족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정자는 며칠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어요.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을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지연이, 지훈이 용돈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언제든 말해. 할머니, 너무 많이 주세요.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겨올 때면 정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손주들의 따뜻한 포옹과 사랑해요라는 말이 정자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정자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자는 자신의 행복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면 좋지. 우리는 명절에도 안 와. 정자는 참 복받았어. 아들, 며느리 다 효자, 효부야. 고마운 일이지. 우리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고 혜진이는 친딸보다 더 잘해줘. 정말?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만났어? 혜진이는 말이야. 시어머니 생신도 절대 안 잊어버리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까지 해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자는 정말 뿌듯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자는 자신의 가족은 정말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쏟은 사랑과 희생에 대해 가족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 혜진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같은 말들이 얼마나 진심처럼 들렸는지 몰라요. 민수의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같은 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자는 그 모든 말들이 진심이라고, 가족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의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같은 표현들도 정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 이런 가족을 가진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음을 정자는 이번 추석에야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표면적인 친절과 예의는 단지 형식일 뿐이었고, 진짜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20년간 믿어왔던 행복한 가족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그 모든 감사 인사와 사랑 표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 앞에서 정자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차정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자에게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쌓아둔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듯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일주일 후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정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평소 안면이 있던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김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58세의 김 사장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정자 씨, 안녕하세요. 아,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자는 그런 김 사장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이상한데. 그게, 정자 씨, 혹시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집을 팔다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김 사장은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자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자 씨, 실은 몇 달 전부터 따님의 아드님이 우리 사무소에 자주 오셨어요. 민수가요? 무슨 일로? 정자 씨 댁 시세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오셔서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집값을 알아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정말로 그랬다고요? 네. 몇 번이나 오셔서 우리 어머니 집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정자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매 절차나 필요한 서류도 물어보시고 정자 씨 모르시게 집을 내놓으실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 몰래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자 씨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가족 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의 말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정자 씨, 따님의 아드님이 요즘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료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면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민수가 투자를? 네, 집값 물어보실 때 요즘 다들 재테크 한다면서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리한 투자 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정자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집값을 알아봤다는 것, 매매 절차까지 문의했다는 것, 추석날 집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이라고 한 말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며칠 후 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가 적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을 때 평소 친절했던 35세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혹시 아드님께서 고객님 계좌 관련해서 문의하신 거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몇 번 오셔서 어머님 계좌 잔고랑 적금 만기일을 물어보셨거든요. 정자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도 요청하셨어요. 어머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정말로? 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 건 줄 알았는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섬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언제 만기가 되는지까지 알려고 했다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은행을 나오면서 정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을 몰래 알아본다는 것.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절친한 친구 영희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어요. 며칠 후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우리 며느리가 혜진이랑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거 알지? 응, 알고 있어. 며느리가 그러는데 혜진이가 평소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야. 영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나 이야기를? 응.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혜진이가 동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이 너무 심해요라고 자주 말한다는 거야.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항상 어머님 감사해요라고 말하던 혜진이 뒤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니. 그리고 너무 구식 사고방식이라 아이들 교육에 별로예요라고도 했대. 그럴 리가. 혜진이가? 우리 며느리 말로는 혜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시어머니 때문에. 영희의 말을 들으며 정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얼마나 배려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험담을 하고 있었다니. 정자야, 미안해. 말하기 힘들었는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고마워. 알려줘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주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정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지연이의 친구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 정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이랑 친한 수진이 어머니죠? 네, 맞아요.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수진이 어머니는 뭔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그러는데 지연이가 할머니 집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 그게 무슨. 지연이가 친구들한테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할머니 음식이 얼마나 맛없는지 불평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뻐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손주가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정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6살 손녀가 할머니 유산 이야기를 친구들과 했다니. 이런 충격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그런 말을? 네. 우리 수진이가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손주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자의 또 다른 친구가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정자야, 네 며느리는 처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글쎄, 잘 지내겠지. 우리 동네 사는 혜진이 친정어머니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서는 정말 호화롭게 지낸다더라. 친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명절마다 오빠, 언니 왔네 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는다고 해. 그리고 혜진이 어머니가 손주들한테 최신 게임기, 비싼 옷 이런 거 계속 사준다더라. 그래, 아이들이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해. 그런데 친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이 너네 집에서 받는 선물은 촌스럽다고 말한다더라. 뒤에서 정자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손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그렇게 비교하고 있었다니. 마지막 충격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동네 요양원 원장이 정자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자님, 안녕하세요.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뵙고 싶었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실은 아드님이 저희 요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민수가 요양원에? 네. 어머님 입원 비용이랑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하셨어요. 정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들이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혹시 치매 증상은 없는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치매 증상을? 네. 저는 어머님께서 직접 상담 신청을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뵈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정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 입원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니. 이런 배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요양원장이 돌아간 후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집값을 알아본 것, 은행에서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려 한 것, 며느리가 뒤에서 험담한 것, 손주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 그리고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본 것. 이게 다 진짜야? 정자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같은 말들이 모두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했다는 것.
그제야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에요. 50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자신은 그들에게 짐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 난 뭐였던 거야? 50년 동안 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정자는 최근 민수의 변화도 떠올렸어요. 몇 달 전부터 엄마 요즘 재테크 안 하면 뒤처진다면서요? 다들 투자로 돈 번다는데 저만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제야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차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침실에서 남편 봉구와 마주 앉았어요. 76세의 봉구는 아내의 단단해진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했어. 뭘 결정했다는 거야? 헌신한 결과가 이런 배신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봉구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재산이나 노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게 가족이야? 정자는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봉구에게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집값 알아본 것, 통장 잔고 확인한 것, 며느리의 험담, 손주들의 배신까지. 봉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 아냐.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노릇 안 한다. 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그저 어머니가 추석일로 아직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때 일로 아직도 마음이 안 좋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정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몇 달 전부터 김 사장한테 가서 우리 집값 알아본 거 다 알고 있어. 그게, 엄마, 그건 은행에 가서 내 통장 잔고랑 적금 만기일 알아본 것도 알고 있고 통장 사본까지 달라고 한 것도 다 알아. 민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알게 됐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요양원까지 미리 알아본 것도 그런 뜻이 아니야? 요양원을 엄마가 어떻게 해? 원장이 직접 나한테 와서 말해줬어. 내 건강 상태 물어보고 치매 증상 있는지까지 물어봤다면서.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좋아. 그럼 네 아내 이야기도 들어볼래? 정자는 혜진의 험담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혜진이가 학교에서 동료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간섭 많은 시어머니, 구식 사고방식이라고 했지?
엄마, 그건 아이들 교육에 나쁜 영향이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했다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훈이 이야기도 해볼까? 아이들이 뭘? 지연이가 친구들한테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지루하고 할머니 음식이 맛없다고 했다는 거 알고 있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했다는 것도 다 알아. 엄마, 그건 아이들이 어려서? 16살이 어려서 할머니 유산 계산을 해?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혜진이 친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다 알고 있어. 거기서는 호화롭게 대해주면서 내가 주는 선물은 촌스럽다고 뒤에서 비웃더라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 정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앞으로 내게 연락하지 마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명절에도 음식 준비 안 할 거고 아이들 용돈도 안 줄 거야. 아프거나 어려운 일 있어도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라. 엄마,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5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차례야. 정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혜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들었는데. 혜진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학교에서 동료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고 있어. 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간섭 많은 시어머니, 구식 사고방식,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20년 동안 널 친딸처럼 대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험담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몇 년간 계속했으면서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혜진아,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머님, 제발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정자는 혜진과의 통화도 끊었어요.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아, 네가 친구들한테 할머니 얘기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할머니, 저 그런 적 없어요. 할머니 집 지루하다고 하고 할머니 음식 맛없다고 했지? 할머니 선물 촌스럽다고 비웃기도 했고. 지연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유산 얼마나 받을지 친구들과 계산했다는 것도 알아. 할머니, 그건 지연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그런데 너는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연락하지 마라. 지훈이한테도 전해주고. 할머니. 정자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부터 정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 가족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해 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진짜로 연락을 끊었어요. 민수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혜진이 문자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지만 정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정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자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자는 자신만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족들 눈치를 보며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했어요. 노인대학 접수처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들으실 건가요? 서예하고 노래 배우고 싶어요. 좋으시네요. 서예는 월수금, 노래교실은 화목 수업이에요. 네, 둘 다 신청할게요. 정자는 이제 일주일에 4번씩 노인대학에 나갔어요. 서예 수업에서는 붓글씨를 배웠고 노래교실에서는 옛날 가요를 불렀습니다. 서예 선생님이 정자의 글씨를 보고 칭찬했어요. 정자님, 글씨체가 참 좋으시네요. 기초가 탄탄하세요. 감사해요. 젊을 때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럼 좀 더 고급 과정도 도전해 보세요. 정자는 정말 오랜만에 칭찬을 들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자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정말 잘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동안 민수 때문에 바빠서 혜진이 도와줘야 해서 하며 소홀했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절친 영희와 함께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어요. 정자야, 네가 이렇게 편해 보이는 거 처음 봐. 그래, 나도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 처음이야. 역시 자식들 눈치 안 보니까 좋지? 응,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쓰던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백화점에서 평소 갖고 싶었던 옷을 샀어요. 어머님,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오랜만에 새 옷 사는 거라. 정말 예쁘세요. 자주 오세요. 정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한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었어요. 그동안 아껴가며 살았던 생활과는 달리 정자는 자신을 위한 소소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위해 좋은 운동기구도 샀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며 자신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안정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더 이상 민수가 언제 올까? 혜진이가 뭐라고 할까? 아이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자가 연락을 끊자 민수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없고 아이들 돌봄도 없고 경제적 도움도 없어지자 그제야 할머니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정자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정자 씨, 요즘 훨씬 밝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뭔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자식들과 연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의 정자를 보고는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정자야, 네가 참 멋있어.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고마워.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이상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의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74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정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차정자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74년을 살아와서 처음 알았어요. 오늘은 화요일 노인대학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장까지 하니 10살은 젊어 보였거든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배울까?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노인대학에 다닌 지 6개월째였지만 여전히 수업이 있는 날이면 설렜습니다. 더 이상 민수가 언제 올까? 혜진이한테 뭐 해줘야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노인대학에 도착하자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자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자씨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는 아직도 늦잠 자는 버릇이. 나이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좋더라고요. 오늘 노래교실에서는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정자가 그 노래를 부르자 62세의 노래 선생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자님, 정말 감정을 잘 살려서 부르시네요.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다음 주 발표회에서 독창으로 한 곡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요? 정말요? 네, 정자님 실력이면 충분하세요. 정자는 기뻤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저 음식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지만 여기서는 정자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있었어요. 수요일은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정자는 서예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65세의 서예 선생님은 정자의 글씨를 보며 항상 감탄했어요. 정자님 글씨는 정말 힘이 있어요.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젊을 때 조금 배웠었는데 이렇게 다시 하니까 새롭네요. 다음 달에 전시회가 있는데 정자님 작품도 출품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작품을요? 그런 곳에 낼 만큼 잘 쓰나요? 충분해요. 정자님은 글씨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자는 뿌듯했어요. 평생 누구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절친 영희와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72세의 영희는 정자와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영희가 말했어요. 정자야, 네가 이렇게 편해 보이는 거 처음 봐. 그래,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로워 보여. 맞아. 그때는 항상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 자식들이 연락 안 해서 섭섭하지 않아? 처음에는 좀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전혀.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아. 영희는 정자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정자야, 솔직히 말하면 너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민수가, 혜진이가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 그러게.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진짜 대단해. 나는 아직도 우리 아들 눈치 보고 사는데. 영희야, 너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우리 나이에 뭘 더 참고 살아? 두 친구는 온천에서 나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웃었어요. 정자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자는 여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쓰던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월급처럼 나가던 용돈, 교육비, 각종 지원금이 모두 사라지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정자는 백화점에 쇼핑을 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끼고 또 아껴서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정자가 원피스를 고르고 있을 때 젊은 점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어머님,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피부가 환해 보여요. 그래요? 이런 밝은 색 입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님께서 입으시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정자는 그 원피스와 어울리는 카디건, 구두까지 샀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돈으로 손주들 뭔가 사줘야 하는데 하며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돈을 내가 써보네.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10살은 젊어 보였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머리도 파마를 해서 한결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혼자 일식집에 가서 스시를 먹었어요. 혼자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천천히 드세요. 정자는 조용히 음식을 즐겼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꼈습니다. 건강도 더 챙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정기 검진도 받고 좋은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자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어머님, 지난번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이대로 계속 유지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안정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음식 뭘 해야 하나, 혜진이가 뭐라고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정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더 이상 지연이가 공부는 잘하나? 지훈이는 친구들과 잘 지내나? 민수 직장 생활은 괜찮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전에 알던 이웃을 만났어요. 어머, 정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활기차 보이시고.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가요? 요즘 아드님 가족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겠죠. 저는 이제 제 일에만 신경 써요. 이웃은 정자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예전 정자는 항상 자식들 이야기부터 꺼냈는데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정자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의 정자를 보고는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정자 씨,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자식들이랑 연 끊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후회 안 해요. 저도 우리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정자 씨처럼 할 용기가 안 나네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 보며 살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 쉽지.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아요. 정자의 말을 들은 할머니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정자가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노후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자는 남편 봉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어떻게요? 뭔가 편해 보여.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애들이 연락 안 해서 속상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오히려 연락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래, 나는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당신이 연락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봉구는 아내의 단호한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해 보였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던 아내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정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이상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의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74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정자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라고 마음먹었어요. 저녁 무렵 정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일상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삶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차정자는 노인대학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진 정자는 오늘도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와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민수는 수염도 깎지 않은 채 헝클어진 모습이었고 항상 깔끔했던 혜진은 눈이 붓고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지연이와 지훈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쳤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왔어? 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1년 전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정자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서 들어와라며 반갑게 맞았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큰일? 엄마, 직장 동료가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민수 형은 왜 재테크도 안 해? 공무원이라고 안주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투자로 돈 번다는 얘기만 들리니까 조급해졌어요. 이대로 가면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 재산을 코인에 걸었어요. 금방 오를 줄 알았는데 90% 넘게 날렸어요. 정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고 당장 생활비도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만이 저희를 구할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정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와 지훈이도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1년간 당당하게 살아온 정자에게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동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정자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어요. 1년 전에 나를 짐짝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들 기억 안 나? 엄마, 그때는 뭐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소중하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집값 알아보고 은행에서 내 통장 잔고 확인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가 정말. 혜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동료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정자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간섭 많은 시어머니, 구식 사고방식이라고 했지? 아이들 교육에 나쁜 영향이라면서? 어머님, 제가 순간적으로 몇 년간 계속 그런 험담을 했으면서 정자는 손주들도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이, 지훈이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집 지루하다고 하고 할머니 음식 맛없다고 했지? 할머니, 저희가.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유산을 얼마나 받을지 친구들과 계산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혜진이 친정에서는
호화롭게 대해주면서 내가 주는 선물은 촌스럽다고 뒤에서 비웃었지. 정자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민수야, 네가 요양원까지 미리 알아본 거 원장이 직접 와서 말해줬어. 내 건강 상태 물어보고 치매 증상 있는지까지 물어봤다면서? 엄마, 그건 아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정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만이 저희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해달라고? 나도 이제 늙었으니 요양원 갈 돈 모아야 해. 그때 요양원 권한 건 네가 아니었나? 어머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구식이라고 했던 할머니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이들 교육에 나쁜 영향이라며 피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필요해. 손주들이 울면서 매달려도 정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발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없다고 했고 선물이 촌스럽다고 비웃었으며 심지어 유산 이야기까지 했잖아. 그런 손주들을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하지? 정자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엄마, 제발요.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겠다. 너희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차례야. 정자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어요.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어. 민수 가족은 절망하며 돌아갔습니다. 정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한 기분이었어요. 1년간 당당하게 살아온 정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가 차를 마셨어요.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승리를 맛본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74세 차정자의 당당한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행복한 나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당당한 74세,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